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걱정되는 곳 한두 군데가 아니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바로 혈관 건강일 겁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니까요. 이 생명줄이 막히거나 굳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좋다는 음식을 찾다가 설탕 대신 꿀을 선택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설탕은 조금만 먹어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데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고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 단맛을 내기 위해 더 적은 양을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또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설탕에 비해 혈관의 노화와 손상을 늦춰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꿀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 보니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그 자체로 훌륭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냐에 따라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꿀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꿀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꿀을 혈관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궁합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 전문가 한의사 김경민입니다. 자, 지금 바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꿀과 최악의 궁합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바로 높은 온도입니다. 꿀과 높은 온도가 안 맞는다니 좀 당황스러우시죠? 보통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걸렸을 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나 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꿀은 뜨거운 물에 타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을 가열하는 순간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거든요. 꿀에는 디아스타제, 인버타제 등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들 덕분에 꿀을 먹으면 항균 효과도 보고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들이 40도만 넘어가도 대부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순간 그냥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꿀차를 마실 때도 최대한 영양소 보존을 위해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적당히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꿀을 6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독성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에 한 연구에서는 꿀을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유해 물질인 HMF가 다량 생성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HMF는 당류가 고온에서 가열됐을 때 생성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를 통해 제기된 거죠. 6주 이하의 짧은 기간 섭취만으로는 신체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 섭취 시 독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140도까지 가열할 일이 있나요? 하실 수 있지만 빵이나 쿠키를 굽는 오븐,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어는 온도가 180도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요리에 꿀을 넣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건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피하셔야 할 조리법인 거죠. 특히 몸에 열이 많아 평소에도 더위를 많이 타는 서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이신 분들은 꿀을 뜨겁게 드시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영양소 파괴를 넘어 체질에 안 맞는 방법은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버터입니다. 혹시 빵이나 과자를 먹을 때 꿀과 버터를 함께 발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조합은 시중에서 과자로도 나올 만큼 인기가 많은 달콤하고 짭짤하니 아주 맛있는 조합이죠. 음식 맛으로만 볼 때는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만남입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당분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그 자체로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물성 포화지방 덩어리인 버터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동맥경화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버터와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꿀과의 궁합이 다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홍차입니다. 향긋한 홍차에 꿀 한 스푼, 생각만 해도 우아한 조합이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의 장점을 모두 없애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궁합입니다. 문제는 홍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 꿀 속에 풍부한 철분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서 우리 몸이 전혀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피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철분을 몸 밖으로 내다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특히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에게 꿀과 홍차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소민 체질인 분들은 체질적으로 철분 흡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합은 특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꿀과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피하고 난 다음에 꿀이 가진 본래의 혈관 청소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환상의 짝꿍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원래 꿀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혈관성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혈관벽이 계속 손상이 되는데 꿀은 예로부터 상처에 발랐을 만큼 강력한 항염,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최고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계피는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데우는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특히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 속 지방을 배출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계피가 꿀을 만나면 꿀은 항염, 항산화 작용과 계피의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합쳐져서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맑게 하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자, 그럼 꿀과 함께 드시면 이렇게 좋은 계피와 꿀 섞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가루 1, 꿀 4의 비율로 섞어서 잼처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한 스푼을 타서 마시거나 통밀빵에 살짝 발라 드셔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꿀마늘입니다. 마늘의 알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막는다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생마늘은 알이고 속이 쓰려서 꾸준히 먹기가 참 어려운데 이때 꿀과 함께 드시면 간편하게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 유리병에 한 3분의 2 정도 채우시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마늘의 아린 맛은 사라지고 꿀의 단맛과 영양이 스며들어 강력한 혈관 영양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넣어 활용하시면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 식품이죠. 감기 기운 있을 때 생강꿀차 한 잔이면 몸이 사르르 풀리는 이유가 바로 생강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인데 꿀과 생강이 만나면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도 꿀이 고온에 가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강차를 끓인 뒤 마시기 좋게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꿀을 타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고 해도 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꿀도 결국엔 당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적정량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린아이나 몸이 약한 분들이 꿀에 포함된 HMF라는 성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발암 가능성도 보고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남성은 하루 9티스푼 정도 이하, 여성과 어린이는 6티스푼 이하로 꿀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과하게 섭취하거나
꿀이 애초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식품이라면 몸에 약이 되기는커녕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꿀과 계피가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 해도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서양인 체질이라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관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계피와 꿀이 혈관 청소에 최고란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따뜻한 계피 꿀차를 아주 진하게 타서 몇 달간 꾸준히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약간 변도 시원치가 않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 보면 새벽녘에 속이 쓰려서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몸에 열이 많은 전형적인 소양인 체질이셨습니다. 꿀과 계피가 모두 열성 식품이라 몸이 찬 소민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분처럼 속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속열이 더 올라가게 되고 열이 쌓이게 되면서 두통이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의 환자분에게 계피꿀차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던 거죠. 또 꿀은 몸의 진액을 보충하는 좋은 약재이긴 하지만 몸이 잘 붓고 습기가 많은 분들, 특히 태음인 체질인 분들에게는 꿀도 과하게 드시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붓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을 정확히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건강에 해로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 몸을 아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길을 찾을 때 나침반이 필요하듯 내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건강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 나침판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 내게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체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질 검사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체질이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성을 뜻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체질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뜨긴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가진단법들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사실 정확한 체질 진단은 설문지 몇 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원하시게 되면 외형적인 특성, 성격, 평소의 식습관, 그리고 문진을 통해 평소에 아팠던 것은 물론이고 생리적인, 병리적인 특징, 즉 소변, 대변, 한출관계, 음수관계 등등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 맥을 짚고 복진을 통해서 몸 안의 기혈의 흐름까지 모두 살펴서 체질을 정확히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평생 그 체질에 맞게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번도 체질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체질 검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 약이냐 독이냐 채널에서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뭐고 안 맞는 음식은 뭔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꿀을 활용하는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